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극동방송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물맷돌교회 안성 목사입니다. 우리 시선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강의를 3일차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선의 중요성, 우리 믿음과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우리의 시선의 이렇게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었다고 막 많은 문자들 보내주셔서 감사한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 시선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요, 긍정의 시선이 결말을 바꾼다입니다. 긍정의 시선이 결말을 바꾼다. 옛날에 몇십 년 전 유명한 우리 광고 카피 가운데 그런 직설적인 화법의 카피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 하나가 10년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테니 똑똑히 단단히 골라라 라는 거죠. 좋은 제품, 우리 회사 제품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 가운데도요, 정말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의 시선의 선택 하나가 어느 쪽을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그 시선의 결정 하나가 내 인생의 10년 혹은 내 인생의 결말, 아니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내 자녀들의 이야기, 내 자손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벌써 그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참 기대감과 더불어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동일한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3장과 14장이 이어지는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12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말이 정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국회의원급 때는 엄청난 이제 그 권위를 가진 그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5천만 명이 넘는데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지금 200만 명 중에 12명이니까 200만 명, 300만 명 안 되는 이 인원 가운데 12명이니까 오늘날 국회의원에 못지않은 이런 권위를 가진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어찌 보면 분석이고요. 어찌 보면 그 땅에 대해서 오늘도 관찰하러 들어간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땅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 레포트가 10대 2로 완전히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제출되게 되죠.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기를, 야, 큰일 났습니다. 야, 그 땅은요, 뭐 좋은 땅이긴 한데 열매도 참 좋고 풍성하긴 한데 문제는요, 그 땅의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요,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들,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거인족 속이라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마치 그들 보기엔 우리는 마치 벌레 같습니다.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라고 정말 자신을 비하하고 정말 그 상황을 너무너무 악평하고 혹평하기에 이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명의 레포트, 그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서는 완전히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만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얘기하며 정말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똑같은 가나안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내일, 똑같은 오늘이라는 가나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그 땅을, 그 현실을, 그 상황을, 그 처지를, 그 형편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가나안이라는 상황, 하나님 주신 약속의 그 형편과 오늘을 악평하며 혹평하며 나를 처참하게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져 나는 벌레 같은 인간이라고 오늘도 스스로 자평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시선은 이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말 축복의 시간이구나. 나 하나님께만 잘 보여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저게 다 내 것이 되겠구나. 기뻐하는 눈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가시밭길을 맨날 만나서 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레드카펫만 걸어와서 잘 된 게 아니라, 오늘도 똑같은 상황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오늘도 10명의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2명의 긍정적인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바라볼 것인가의 이 싸움이 오늘도 처절하게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어떻게 바라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들의 인생이 결정난 거예요. 그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은 사람들은 다 옷을 찢으며 울며 통곡하며 스스로를 비관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진짜로 우리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대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기름진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었지만, 오늘 그들의 고백, 그들의 관점에서 기인한 고백,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 땅은 실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을 밟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키 회사의 신발 회사의 여러분 아프리카 도전기입니다. 아프리카 현지 사정을 파악해서 현지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2 사원을 파견해서 이제 한 달 넘게 이제 그 땅에 현지 조사를 보냈을 때 그 2 직원의 평가가 완전히, 그들이 제출한 보고서가 레포트가 완전히 달랐다고 그러죠. 한 직원은 아우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글쎄 신발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저히 신발 사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한 직원의 보고서는 이거예요. 사장님 대박입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신발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대박입니다. 다 신기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최악으로 평가하며 부정적인 결말을 내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도 그것을 최고의 긍정으로 정말 희망찬 미래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안에도 그런 시선, 2가지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주변에도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여러분 내 삶을 함께 바라봐주는 정탐꾼들이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여시고 어떤 사람의 조언을 자꾸 듣고 계십니까? 대부분 우리는요 10대 2의 법칙이 아직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넉넉히 살아가면 어떤 말이 더 크게 들리겠어요? 10대 2, 5대 1. 당연히 여러분 부정적인 소견들이, 이런 비관적인 여러분 이런 소견들이 훨씬 더 많이 내 귀에 들릴 수밖에 없고요. 내 삶을 자극할 거고요. 내 마음을 열어젖히고 내 마음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으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긍정적인 10대 2, 5대 1 이 소수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여러분 이 신앙적인 이 의견이 잘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치열하게 그래서 몸부림치며 싸워야 합니다. 내 시선이 자꾸 부정적인,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봐야지, 자꾸 비관적인 그 두터운 성벽과 그 장신의 안악자서만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나를 도우실 하나님의 손을 봐야지, 허접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벌레 같은 내 자신의 상황을 보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또 허접하고 정말 열악한 내 상황과 처져 형편과 내 꼬라지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긍정의 눈은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실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말씀들을 바라보지 못한 채 허접한 내 상황과 처지와 열악한 정말 내 형편과 그 희박하기 그지없는 가능성과 확률, 그 어두운 미래 전망과 그래프 속에서 오늘도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시선이 내일을 결정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당신의 그 시선이
내 삶의 종착역을 결정하고 그 버스를 타고 거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버스 타도 되겠습니까? 그 기차 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도착해도 좋을 버스를 타십시오. 그 시선으로 내가 머물고 싶은 미래를 결정하는 그 종착역, 그 정거장을 향하는, 여러분, 그 버스의 시선을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케네디 대통령,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휴스턴에 있는 라이스 대학에서 1962년에 했던 명연설은 미국인들에게 있어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명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소련과의 이제 이념 전쟁, 군비 정쟁에 정말 치열함 속에 있었던 미국은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죠. 왜냐하면 소련이 먼저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우주 개발 경쟁에서 크게 미국을 앞서고 나갔던 거예요. 유인 우주선을 이미 이제 쏘아 올려서 유리 가가린이라는 우주인이 벌써 우주로 나갔던 거죠. 이에 이제 당황한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1962년 9월 12일 라이스 대학에서 우리가 지금은 조금 소련에게 밀리는 것 같지만 보라, 앞으로 이 60년대 가기 전에 아니 10년 안에 내가 달에 우주인을, 즉 달에 유인 우주선을 착륙시켜 달을 인류가 최초로 밟게 만들겠다라고 공언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부정적인 여론들이 막 그냥 이 케네디 대통령의 이 연설과 호언장담을 막 그냥 비난하고 빗발치는 반대 여론들이 일어나는데요. 과학기술도 기술이지만요, 그때 당시 경제적 상황이 무려 미국인 전체 국민의 20%가 빈곤 상태일 정도로 정말 굉장히 최악의 경제 난국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을 거기다 쏟아볼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비난부터, 우리가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도 정말 그 우주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 달나라에 착륙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정말 비관적인, 정말 불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각계의 전문가들은 이제 언론과 여론을 힘입어 이제 엄청난 이제 비난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케네디 대통령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케네디 대통령은 먼저 각계의 전문가들을 다 초청하여 백악관으로 부르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과제를 내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의 전문 영역에서 왜 달에 우주선을 착륙시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즉 오늘도 당신의 전문 영역에서 왜 달에 사람이 갈 수 없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한번 연구해서 레포트를 써와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뭔가를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뭔가를 반대할 때는 엄청난 우리 악한 본성과 우리의 죄성은요, 뭔가를 협력하고 함께 할 때보다, 지지하고 응원하고 칭찬할 때보다 반대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을 때 훨씬 더 힘이 나는 법이거든요. 각계의 전문가들은, 과학자들은요,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왜 우주에 사람을 보낼 수 없는지, 달에 사람을 착륙시킬 수 없는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분량의 레포트를 써가지고 백악관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케네디 대통령 그들과 오찬을 함께 한 이후에 그가 다시는 그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과는 다시는 대면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대신 이제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 여러분, 희망적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연구를 절반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영역의 전문가들에게 이 문제만 풀면 달에 갈 수 있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못 간다고 했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 문제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몰두해서 자기의 영역의 이용 문제만 풀어내면 결국은 달에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 의견 때문에 못 가겠구나,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끝나는 것이지만, 오늘도 우리는요, 갈 수 있다는, 이것만 풀면 갈 수 있겠구나라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오늘도 바라봤고, 그들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자본을, 예산을 투자한 이후에 결국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10년이 채 걸리지도 않았죠. 7년 후인 1969년 7월 16일 우주인 3명을 태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정말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똑같은 이런 프로젝트, 똑같은 비전과 똑같은 약속과 똑같은 미래를 앞두고도요,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과 긍정적인 시선이 공존할 때, 오늘도 케네디 대통령은 단호하게 긍정의 시선으로 오늘도 그 프로젝트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런 기적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보세요. 긍정의 시선이 자신의 인생의 결말, 여러분 우리 인류의 결말을 바꿨잖아요.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길이 열리는데, 참 안타까운 건 이렇게 보여줘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실은 안 갔대더라, 뭐 깃발이 펄럭인다더라, 발자국이 어떻게 찍혔냐. 아니,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도 될까 말까인데, 자, 인간의 악함은요,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 보여줘도 부정적으로. 저는 개척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20년 뒤에 내가 다윗처럼 행동하고 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이 부정적인 이런 확률, 가능성 따위에 내가 주눅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 도전과 순종과 정말 그 행동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물맷돌을 들고 나가, 정말 이 시대에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사고의 골리앗들, 형식주의고 종교주의적 이런 모든 골리앗들, 정말 인본주의와 가능성 확률에 의지하는 이 골리앗들, 우리 교회 안에 팽배한 이 골리앗들을 박살내게 놓으라고. 그럼 믿으시겠냐? 그래서 20년 동안 내가 반드시 저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줘서 저들도 믿게 해야지 생각하고요, 20년 동안 미친 듯이 정말 달려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더니, 저는 이제 보여주면 믿을 줄 알았더니 안 되겠대.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내 마음이 이미 어두워져 있고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보여줘도 안 믿어요. 오늘 여러분 자꾸 긍정적인 시선을 봐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잘 들으세요. 자꾸 자녀의 장점과 특별함을 보셔야지,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함과 여러분 자꾸 부족한 면을 자꾸 보면서 그것을 뭔가 개발시키고 뭔가 향상시키려 노력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특별함이 있고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장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학교에 가보면 학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때 한국 엄마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많이 부족하니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미국 엄마들은 한 명도 자기 자녀의 부족함을 얘기하지 않고요, 이 아이는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참 책 읽는 걸 좋아하고요, 이 아이는 참 곤충의 박사예요, 공부는 구구단도 못 내어도 얘는요 공룡의 이름을 다 외워요,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강점을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건 당연하죠. 이 아이는 한국어를 끝내주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우리 둘째 아이가 형에 비해서 좀 약간 뭐 기질적으로, 형은 MBTI 극도의 대문자 E라면 우리 둘째는 극도의 대문자 I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형이랑 비교할 때 형은 막 뭐 활동적이고 막 인싸고 사람들한테 막 표현 잘하고 인기 많은 것 같은데, 둘째 입장에서는 자기가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처럼 느끼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 나도 이런 성격을 고쳐야 유학생활을 더 잘할 텐데, 미국에서 막 친구들을 막 잘 사귀고 하는 형을 보면서 자기가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형 왜 고쳐? 고친다는 것은 잘못된다, 틀렸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고치는 거야. 그럼 너의 성향, 하나님 주신 이 기질이 틀렸다는 거야? 그건 절대 잘못된 생각이야. 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넌 형에게 없는 세심함이 있고 공감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상처를 잘 이해하는
정말 강점 중에 강점이 있어. 나중에 하나님이 맡기셔서 목회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치유 사역을 하면 너는 형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네가 이걸 왜 고쳐? 오히려 이 능력을 더 개발하고 더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아이가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자꾸 오늘 힘과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 꼭 건네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성적이 초지일간 일목요연하게 모두 다 가였대. 가가가가가가. 그런데 딱 하나 맨 마지막에 체육 하나만 미였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얼마나 처참한 성적표예요. 다 수음이한가 중에 다 가가가가 전 과목이 가는데 체육 하나만 미를 맞은 거예요. 그러자 성적표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들아,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는 거 아니니? 오히려 그 잘하는 거 한 과목을 오히려 칭찬해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자꾸 이런 긍정에는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부모님을 바라볼 때, 시대와 상황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여러분 긍정으로 바라보려면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얼마나 정말 감사할 만한 놀라운 이런 긍정적인 면들이 있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시선이 내일을 결정하고 여러분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나의 긍정의 시선의 그 근본은요, 여러분 절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야 되지. 그 근거 있는 자신감, 긍정의 시선의 근거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념과 믿음의 다름은요, 신념은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게 신념이지만 나를 본질로, 나를 본의로, 나를 중심으로 나온 게 신념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온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시선, 긍정의 시선을 통해 오늘의 시선이 10년을 좌우, 아니 여러분 인생의 결말을 좌우, 아니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의 결말을 좌우합니다. 오늘 좋은 것 바라보며 긍정의 시선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